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네, 참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도 이제 2달여 남았는데요. 시장이 조금은 이제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 그동안 이제 좀 위기스러웠던 어떤 재료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분위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도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태원 이제 참사로 인한 국가 이제 애도의 기간이라서 다들 좀 숙연해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업종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도 좋았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또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실적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별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일단 이번 주 FMC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어떤 인식이 좀 크고 또 빅테크의 실적에도 이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점을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 1.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8.5조 적지는 않았는데 상승 종목 수가 520 종목, 하락 종목 수 320 종목, 한 200여 종목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요. 코스닥 증시가 비슷하네요. 1.1% 상승, 695포인트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뭐야 이거 4조면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네. 와, 완전 최저였던 거래대금이었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너무나 저조한 거래대금이 나왔다. 근데 상승 종목수가 1000종목 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급도 우호적이었어요. 코스피 증시에서 외국인은 2300억, 기관은 270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은 적지만 순매수를 했고 선물 쪽에서 1100계약 정도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은 50조 정도,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2조 정도 늘어났고 신용융자 잔고는 16조 1000억 정도. 그래서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진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신용을 좀 늘리진 못하는 투자들의 좀 약간 좀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오늘 해외 증시도 무난했죠. 지난 미국장 금요일날 미국장 이제 좋은 어떤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이제 강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금요일날 강했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을 탄 것 같습니다. 니케이 증시 1.8% 상승 마감했고 홍콩하고 중국 쪽은 좀 빠졌어요. 홍콩이 1.8%, 상해 증시가 0.7% 빠졌고 대만이 1.2% 상승해서 중국 쪽 빼고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증시는 5일선 계속 타면서 상승 기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늘 3.6%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강세였어요. 네이버가 5.9%, 카카오가 4%. 그래서 이제 가장 리스크했던 최근에 낙폭이 컸던 두 종목이 또 강세를 좀 띄었다는 거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한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강한 반등이 되려면 요때 각도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여전히 반등을 하는 흐름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아직은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섹터별로 접근해야 되겠죠. 섹터별, 종목별 접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는 오늘 거래대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5일선과 20일선 위에서 위치하긴 했지만 야, 거래대금 4조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낮지? 그렇죠.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이거 역대급인데요? 4조 원이면? 그렇죠. 굉장히 작은 거래대금을 오늘 좀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변곡점을 형성하는 거일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방향성 탐색 전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적은 어떤 수준이 나왔고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2차전지 업종은 1% 정도 상승하는 흐름, 헬스케어 업종도 1% 정도, 반도체가 1.6%로 시장보다 강했죠. 인터넷 플랫폼도 3.5%로 강한 어떤 흐름 지수보다, IT 하드웨어도 1.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보시면 게임 업종도 1.6%, 오늘 뭐 성장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시장 분위기였다. 오늘 수급은 뭐 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수급 구도를 오늘 전기전자 섹터 중심이네요. 2,600억 정도 순매수.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도 조금 순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3.6% 상승으로 21선, 61선, 121선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흐름이네요. 그래도 61선을 뚫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올 초부터 61선 깨고 나서는 계속 저항밖에 못 받았는데 이걸 뚫어냈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이죠? 그걸 다시 또 하회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되돌렸다는 거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반등보다는 그래도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불트랩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2021년도 8월 달의 강세 때도 60일선을 들어 올렸잖아요. 돌파하면서. 근데 연속 음봉으로 내리꽂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양봉으로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121선까지 뚫어낼지, 그렇게 된다면 반등 기조의 어떤 흐름이 좀 더 이제 기간적으로 좀 상당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121선의 매물까지 뚫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반등이 그래도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낙폭을 좀 보였었어요. 3%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쭉 돌려 세웠죠. 앞선 여기서도 10월 4일날 2.7%까지 빠지다가 플러스 4%로 돌려 세웠죠. 뭐 이때보다 이제 강하게 돌려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선 이제 상장 초기의 매물대 있죠. 요게 매물대를 좀 흡수하기 위한 어떤 등락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도 플러스권 마감됐고 장기 이평선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론도 오늘 2.4% 상승으로 역시나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어냈잖아요. 일시적으로 뚫어냈다 돌려 세웠는데 저점을 다시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장기 이평선까지 뚫어내는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고요. 그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형성시켜주는 어떤 시세, 바닥권 시세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삼성 S의 오늘 1.3% 상승, 2차전지 종목들은 좀 희비가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은 좀 저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오늘도 2.6% 상승,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약보합 정도. 코스닥으로 넘어가서요. 에코프로비엠이 0.6% 상승. 음봉이긴 하지만 5일선 위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중 조정이다 이거 표현할 수 있고, LNF도 0.3% 상승으로 장기평선 위에 위치하면서 5일선 위 장중 조정 정도를 거치는 모습.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장중 조정 정도를 거치는 모습. 첨보도 1% 상승으로 이때 왜 이렇게 급락하느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사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에 특별한 일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장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국의 이제 이 배터리 회사들이, 2차전지 회사들이 사실 IRA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런 어떤 섹터, 종목들입니다.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또 새로운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북미 쪽에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배터리 공급, 장기 공급 내지는 뭐 또 조인트 벤처 설립 이런 이슈가 나올 계제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아직 뭐 파트너사를 미국에서 정하지 않았고, 예, 뭐 도요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여전히 이제 즐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실적 성장과 또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섹터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WCP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이제 분리막 회사죠. 분리막 회사 대장인 SKI 테크놀로지는 아직 시세가 바닥권에서 돌려 세우지 못하는 형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바이오 쪽은요, 그 실적이 좀 나올 만한 셀트론 그룹이나 삼성 바이오 정도 제외하고는 강한 기조 흐름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솔브레인 1.3% 강세, 동신세미캠도 3.7% 강세, 또 HPSP 신규 상장이지만 굉장히 유망한 또 장비사죠. 이 회사도 2% 상승. 그러면 내줬고, 심텍도 오늘 1.7% 상승으로 좋은 어떤 흐름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PNT 장비주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세 흐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소재주들이 결국은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주도했는데 이제 장비사들이 어떤 사이클도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장비사들이 시세가 이렇게 좀 분출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비코라는 회사입니다. 아비코라는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차전지 장비사죠. 영업이익이 이제 79억, 한 80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20% 증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죠. 당기순이익은 94억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랜 기간 박스권에 어떤 갇혀 있었던 주가인데요. 결국은 오늘의 어떤 상승을 본다면 물량을 매집했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이런 어떤 궤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큰손 메이저 측에서도 이 2차전지 장비사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또 이제 다가올 사이클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세의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중에서 상당한 상승의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바코가 아직까지도 이제 시총이 2,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2차전지 뭐 소재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업을 하고 있다가 2차전지 소재업으로 이렇게 또 확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E&D 같은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차후에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본격 나오고 그쪽 매출 비중이 뭐 정말 30% 40% 이런 식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 2차전지 소재사들의 피어 밸류를 비슷하게 받을 공산이 커지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익 증가보다 시총의 증가가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밸류를 과거에는 10배를 때려주다가 30배를 때려주게 되면 결국은 100억 순이익에도 시총은 뭐 3천억, 4천억을 늘려주는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굉장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이 2차전지 소재업이다는 그런 기업들은 옛날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확장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죠. 다른 업 하다가 이제 2차전지 소재로 전환시키면서 밸류업을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 요때죠.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쓸어 담았던 요 구간이 기억나네요.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터졌는데 이때가 이제 2차전지 소재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이제 메이저들이 진입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이 지금은 20만원을 호가는 기업이 됐으니 그때 대비해서 10배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제 사업으로 2차전지가 이제 포지션을 잡게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놓쳐서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은 2차전지의 또 초입부 개화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침투율이 10% 언저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기회들은 계속 있고 강력한 어떤 저가 매수의 어떤 포인트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매크로가 흔들어 제끼면 뭐 매크로에도 흔들림 없는 수요에 기반한 2차전지 업종은 결국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뭐 포인트를 잡아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기조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노메트리, 뭐 TSI 이런 어떤 장비사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대보 마그네틱 이런 것도 2%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사들도 보면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뭐 이런 기업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2%,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는 7% 빠졌네요. 그래서 엔캠 2% 상승했고 오늘 뭐 코스모신 소재는 0.5% 정도 좀 밀렸지만 신고가 위치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을 여전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2차전지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또 원익IPS 다시 또 오늘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PSK 2.6% 상승, 테스도 2% 상승, 원익QNC 최근에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실적과 또 수급 보여주고 있죠. 원익QNC 4% 상승하는 흐름, 도수한 테스나가 7% 상승하면서 60일선을 이제 뚫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STI 같은 기업이 6% 상승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어떤 모습들이 시작되는 점, 그 정도로 좀 해석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담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하기 한다는 거는 V자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정배열로 바로 전환되거나 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는 2차전지가 유리하고요. 왜냐면 반도체는 다 이제 앞에 매물입니다. 원익 IPS만 보더라도 보세요. 다 매물이 지금 앞에 딱 꽉 들어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소화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2차전지는 예를 들면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보십시오. 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노신소재도 이런 것들 보면 신고가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만 뚫어내면 뭐 매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대주전자재료도 뭐 고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LNF, 그렇죠? 에코프로 PM 모두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게 된다면 세게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을 낼 수 있는 업종은 2차전지라는 게 모든 어떤 조건들, 성장 실적, 차트, 수급, 모든 구도 자체가 이쪽에서 터져도 터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전략상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마단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테마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실적 베이스나 펀더멘털 베이스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 수급들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결국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덩치 있는 기업들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두산마켓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점에서 조금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테마단의 움직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선취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장기 수급, 단기 수급, 뭐 테마 수급, 여러 수급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테마단으로는 메이저 수급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쭉 보면요. 와, 뭐 압도적이네요. 삼성전자에 2,600억이라는 수급을 밀어붙였던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이 중점적으로 여기에 포지션을 잡았네요. 네이버 카카오가 2등, 3등 만원 또 수급 600억, 200억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7%. 카카오뱅크가 사실 좀 카카오 그룹 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선에서는 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7% 넘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아주 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투자 전략을 짤 때 카카오뱅크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 이제 뱅킹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이 모바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이제 1등 업체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뱅크의 입지가 줄어들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제가 볼 땐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일 것이고 또 이제 차후에 저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여기가 저가인지 모르겠지만 장기로 볼 때는 요 전부터는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밸류 수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 상으로 그 퍼밸류에이션이 내년 되면 한 20배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카카오뱅크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셀트론이 또 이제 수급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이고 NC소프트가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패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LX 일렉트릭은 예전에 이제 전선 관련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에 당연히 이제 이쪽도 같이 각각 사이클을 받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장기 이평선 부근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현대건설기계도 수급이 여기 붙네요. 그렇죠? 현대 두산인프라 그래서 대동 이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 이 배선, 송전, 송배전 이런 쪽 기업들 그렇죠? LS 일렉트릭, 현대로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 효성중공업, 대동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해서도 시장이 조금씩 수급들을 보이는 느낌이네요. 코스라고 넘어와서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66억, 아바코 아까 이제 장비사인데 2차전지 장비사인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회사 아바코 52억 들어왔습니다. 세비캠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동지세미키, 심텍, 원희 QNC, HP, SP 반도체 장비죠. 그래서 2차전지 뭐 반도체 이쪽이 대부분 수급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지금 중심적인 어떤 섹터가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해봤습니다.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2차전지 반도체 또 실적 나오는 또 헬스케어 업종 내 기업 중심으로 계속 수급을 돌리면서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앞으로는 아주 압축된 종목들 섹터 중심으로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오늘 좀 무난했는데 이번 주 FMC가 있으니까요. 좀 변동성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해서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다음 주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다는 측면 그 점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